네,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 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얼굴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특강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술치료 온라인 특강 이지혜 교수님께서 또 흔쾌하게 또 우리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흔쾌하게. 네, 우리 겸임 교수이신 이지혜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미술치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교수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는 건데요. 이 질문을 딱 받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 뭐가 떠오르세요? 주로 좀 추상적인 것 떠오르시죠? 뭐 돈, 뭐 시간, 휴식, 여행, 뭐 가족과 같이 보내는 뭐 즐거운 여행, 뭐 소풍, 시간, 또 코로나가 끝나는 거, 마스크 벗고 나가서 뛰어노는 거, 이런 상상들 해보실 수 있겠죠.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시원한, 눈이 좀 시원해지지 않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으로 뒤덮인 단풍 길이죠. 은행잎 길인데요. 길에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또 나의 인생에서 이러한 예쁜 알록달록한 단풍길이 있었나? 또 생각해 볼 거고요. 또 반대로 단풍길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길을 혼자 걷는 느낌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나? 뭐 지금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작업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My Way라는 주제인데요. 앞으로 나아갈 길, 내가 지나온 길, 우리가 함께 할 길,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길, 그런 목적의식, 지향점에 대해서 이 길이 보여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주제로 하셔도 되고 과거의 어떤 순간에 잠깐 머물러서 길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건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길은 내담자의 근원, 또 인생의 여정, 현재까지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림이에요. 무의식보다는 의식을 조금 보여주는 어떤 그림의 기법이죠. 이 길그림은 그림 검사로도 사용돼요. 우리 수업, 이 특강하고 수업하면서 그림 검사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뭐 HTP도 해보셨고, 뭐 가족 동적화도 그려보셨고, 동물 가족화, 우리 2월에 한번 또 그려보셨고요. 요 길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마 풍경구성법에서 그려보셨을 거예요. LMT죠? 거기 10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길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려보셨던 거를 조금 더 오늘은 확장해서 그려볼 겁니다. 처음에 이 길그림이라는 그림 검사를 개발한 사람은요, 마이클 헤인즈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죠. 책을 냈어요. 97년도에. 로드 투 더 언컨시어스니스. 뭐 무의식을 향한 로드, 길이죠. 근데 뭔가 이 앞부분에서 우리 너 앞길이 구만리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뭔가 내 무의식을 향해서도 길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헤인즈라는 미술치료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길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특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디 시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예측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어떤 예측력? 우울과 자살, 특히 교도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의 자살률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인 게 바로 이 로드 드로잉, 길이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앞길이 얼마나 막혀 있어요. 답답하겠죠.
끝난 것 같겠죠. 나의 길이 더 이상은 앞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어떤 느낌으로 이 길그림을 개발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 책을 보면은, 이 분이 쓴 책을 보면 2008년도 그 책도 인용이 많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A4 용지에서 길을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길이 뭐 우리 그림 검사 해석할 때 길의 위치, 또 구도, 길에 어떤 뭐 이정표가 있는지, 길에 사람이 있는지, 색은 어떤지 이런 걸로 해석을 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그림 검사는 전체적인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 투사 검사이다. 그리고 미술 치료의 기법이다. 이 헤인주도 길 검사를 설명할 때요. HTP 같은 검사보다는 훨씬 더 내담자의 해석이 중요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내 삶의 궤적을 길로 그린다는 건데 그걸 매뉴얼대로 치료사가 해석하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헤인즈도 이 길그림만큼은 내담자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따가 내 길그림을 해석을 스스로 열심히 해보실 거예요. 의식이 주관하는 길, 풍경 구성법에서 한 번씩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막에 있는 길인데요.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사막의 끝에 뭔가 오아시스도 있을 것 같고 큰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저 길 끝은 낭떠러지일 수도 있어요. 뚝 떨어져서 가기가 좀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자유로운 감정들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진은 어때요? 어떤 분은 되게 밝다, 여행지에 간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데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들, 길이 깨끗하지는 않죠. 이런 쓰레기들이 있고 좀 암울하고 좀 우울한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식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초록이들을 좋아해서 먼저 이 길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열차는 나를 향해 오는 걸까요? 어딜 향해 가고 있을까? 이 사진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이 사진에 있어서 좀 왠지 좀 쓸쓸함도 느껴지고 어디까지 가는 걸까? 뒷모습이 피곤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거 참 그렇죠. 갈림길이에요. 지금까지는 꽃바른 길을 봤는데 이번엔 또 갈림길입니다. 저 갈림길?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갈까? 저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죠. 더 복잡한 길도 있어요. 멀미난다. 무슨 길이 이렇게 복잡해? 근데 좀 공감이 된다. 내 인생도 이렇게 복잡하고 꼬여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혼란스럽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이거보다 한 10배 복잡한 길도 있는데 어지러워서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사람마다 길을 이 사진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구불구불 산을 넘어가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저 산을 어떻게 넘을까? 저 산을 어떻게 넘지? 저기를 넘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반대로 그래, 이 산 속에 길 주변에 꽃도 있고 초록이들도 있고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다 보면 언젠가 끝에 다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우리가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그림이라는 그림 검사가 생긴 겁니다. 인생은 바로 길이다. 좀 워밍업 좀 되셨어요? 준비가 좀 되셨어요? 자, 이제 음악을 좀 들으시면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내 인생을 길로 표현해 보라고? 근데 사진 보시면서 좀 느낌이 왔다. 저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그릴 수 있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너무 복잡하다. 그럴 때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내 삶의 큰 사건, 이벤트를 위주로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10대나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시기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나의 40대는 꽃길이지. 나의 20대는 참 아까 본 그 구불구불한 사진 참 공감되네. 이렇게 따로 그리실 수도 있어요. 나의 삶 전체를 그리실 수도 있고요. 어떤 순간을 그려서 A4 용지 3, 4장을 이어서 나의 인생 길을 완성하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음악을 좀 틀어 주시겠습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요, 제가 적어놓은 다양한 길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또 길 주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표지판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죠. 그 길의 분위기는 어떨까? 나는 그 길에 어디쯤을 지금 가고 있을까?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아직 그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그냥 나의 삶의 궤적을 쭉 같이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삶의 길로, 나의 삶을 길로 그려보실 겁니다. 전과 후의 삶, 어떤 사건을 좀 많이 떠올리셨다면요. 그 이벤트가 있기 전과 후로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그럴 때는 A4 용지를 접어서 이렇게 칸을 좀 나누시면 그림 그리기가 또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접어서 요면을 완성하고 또 다른 국면으로 또 돌려서 완성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이러했다. 길로 한번 표현해 보셔도 좋고요. 또 앞으로 나의 삶, 지금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진 나의 길을 그려보셔도 좋아요. 그림을 그리실 때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조금 그냥 그리셔도 돼요. 사실 여기까지만 듣고 그리셔도 되는데 또 그려보시라고 그러면 길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그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길이 시작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그리는 길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길이 끝나는 곳은 어디인가? 끝을 맺지 않으셔도 좋아요. 계속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셔도 좋아요.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는 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림에 대한 해석과 느낌이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보는 게 느낌이잖아요. 막 전문가적으로 뭐 어떤 그림의 구도가 이렇고 아랫부분이 많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이런 걸 보기 전에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받는 느낌, 필링이죠.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래, 이 길에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질문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리고 다 그리신 다음에 그림을 좀 나한테서 한 50cm 떨어뜨려 놓고 팔짱을 딱 끼고 보세요. 그림의 어느 부분이 제일 특이한가?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내용들을 그림의 뒷면에 적어 주실 거예요. 간단히 스케치해 주시고요. 그림에 제목을 붙이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그린 그림에 타이틀을 붙여서 그림 오른편이나 뭐 하단이나 어딘가에 적어주세요. 오늘의 날짜와 함께 그림의 제목까지 그렇게 적어 주시겠습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서
아까 들으셨던 음악 다시 들으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림을 그리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하신 후에 뒷면에다가 이제 날짜 적으시고 뭐 제목 적고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느낀 감정을 간단히 스케치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우연히 이 그림을 봤을 때 아, 내가 그때 어떤 감정으로 그렸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완성시켰지? 그런 것들을 그 스케치한 메모를 보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같은 그림을 봐도 1년 후에 보면 느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아, 여기 뭔가 좀 더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완성하셨죠? 다 그리신 분 중에 이제 웹캠 켜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카메라 앞에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주에 계시면은 안 보여요, 이게. 배경이 우주면 그림이 안 잡혀요. 자, 지구로 빨리 돌아오시고, 지구로 돌아오시고요. 정말 다양하게 그려주셨어요. 예. 웹캠 키신 분 중에 그림을 보여주신 분들 중에 몇 분 같이 보실게요. 예, 다 같이 보면 다 보면 좋은데 이 줌이다 보니까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제 그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예,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어저께 그려왔는데요. 저 이렇게 설명하기 쉬우시라고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다가갈까요? 다가갑니다. 뭐가 넘어질 수. 저는 저의 10대를 그렸고요. 저의 이 그림의 제목은 갈 길 없는 점점점. 느낌은 혼란, 답답, 짜증 이런 것들. 저의 10대를 생각하니까 이게 구불구불하고요. 이제 좀 표지판이나 안내판은 없어요. 화살표 막 이렇게 화살이 오고 있어요. 뾰족한 화살이. 좀 그때는 제가 되게 사람들의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좀 이렇게 무서운 빨간색 눈이 저를 보는 듯한 남들의 시선 되게 좀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특별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뛰어나오세요. 그리고 각 교수님 그림 한번 같이 보려고 모셨어요. 네. 네, 우리 보여드릴게요. 학우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제 그림 실력을 보여드리게 돼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림 검사는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는 거니까 지금까지를 그린 건데요. 그리고 주제는 제목은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20대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되게 전체의 감정 상태는 고단함이었던 것 같아요. 고단함. 그리고 갈림길도 많았었고 갈림길 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때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아서 그래서 주변에 돌도 많고 뭐 대신에 풀도 있고요. 또 꽃도 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단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이 계속 펼쳐져 있다. 이런 의미로 그리고 싶었어요. 풀도 많다고 우리 이은정 학우님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감사해요. 긍정적인 부분도 또 네, 표현해 주셨어요. 네. 돌아가세요. 네. 이렇게 나의 길을 한번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많은 내용을 담아주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사실 어저께 나의 길을 생각할 때 제일 생각나는 순간이 저는 10대였거든요. 아마 우리 학우님들도 이렇게 나의 삶의 궤적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 그땐 참 지워지기 힘든 것 같아. 참 그때 힘들었던 거 참 너무 선명해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리다 보면요,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술 치료를 다니면서 힐링을 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 하는 걸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표현할수록 더 옅어져요. 그리고 그반대로 우리 학우님, 문미 학우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해낸 것, 성취해낸 거에 대해서 또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 그림이 상장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한번 표현하시는 것도 나를 좀 사랑하는 것, 또 자신감 갖는 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신 그림 이제 시간 끝나면 꼭 완성을 하세요. 그림이라는 거는 어쨌든 완성을 꼭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해봤고요. 오늘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 질문에 조금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제가 남이나라 공화국에서 찍어온 거예요. 제가 이 그림, 이 단풍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은 나의 삶이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제가 제일 강하게 느꼈던 건 편안함이었거든요. 이렇게 나무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 자, 이렇게 편안한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을까? 그 질문도요, 내 삶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마이 웨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해봤습니다. 내 삶의 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갈지, 내가 돌아온 길, 힘들었지만 지금 내 현재의 길을 걷게 해주는 바탕이 됐죠.